이별의 한을 다룬 시예요. 9줄, 10줄 정도 쓸 겁니다. 필요한 포스트잇 쓰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는 이별의 종류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의 노트 나오니까 그 필기 여러분들이 따로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지? 훨씬 더 좀 빠르게 진도들을 좀 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별에 진짜 이별이 있어요. 뭐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님, 그 다음에 임금과 이별, 뭐 당쟁 싸움으로 인한 것이나 어쨌든 뭐 유배지에 가 있거나, 자, 이번에 이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그 상황. 자, 일단 이별의 이 상황은 우리가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저 영상 찍는데 싱크를 좀 맞춰야 돼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근데 입모양을 영상에 보여줘야 돼. 이 전화가 오면 싱크가 뒤틀려요. 그리고 말하고 이게 하고 다르게 나가서 싱크 좀 보여준다고. 자, 이별의 상황. 이별 자체이거나 어떤 부재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부재의 지속. 깜빡하고 그 잠금 모드를 안 했어. 그걸 그 뭐라 그러지? 그 이렇게 그거를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 자, 세 번째. 상황이나 우리가 정서라는 것만 안타깝고 슬프고 뭐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오는 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거리감을 드러냅니다. 보통 이제 과장법을 써서 드러내요. 천리 말리 떨어져 있다 이러죠. 만날 수 없는 거리죠, 인과. 그래서 중간에 이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장애물. 뭐 산이라던가 은하수라던가 강이라든가 등등등 만날 수 없는 장애물이죠. 두 번째는 시간의 경과를 드러냅니다. 뭐 때로는 계절의 흐름 같은 것들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대비된 대상이나 상황이나 처지가 대비된 대상, 나와 처지가 반대된 거야. 알겠지? 혹은 감정이입의 대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이별의 원인. 이별의 원인. 내 탓이다. 또 연군가에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겠지. 임의 탓이다. 사랑 노래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임을 원망하는 거죠. 됐어요? 지울게요. 자, 태도에 소극적이면서 기다린다.
그러면 그리움이나 비애가 구조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한으로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붙잡는 거죠, 이건. 위에 게 조금 더 많죠. 자, 결핍의 해소에 대해서. 허자의 속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에게 내 마음, 보통 이제 변치 않는 마음, 일편단심이죠.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임에게 가까이 가보자. 근데 이런 이제 결핍의 해소는 전달의 매개물을 등장시키거나 뭐 기러기라든지 하는 이것은 자연물이에요. 아니면 이제 꿈속에서 제외한다든지, 그죠? 꿈에서 제외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분신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죽어서 뭐뭐가 되겠다. 뭐 새, 나비, 뭐 구름 이런 것들이에요. 알겠지? 죽어서. 그래서 임에게 가고자 해요. 죽어서 뭐뭐가 되겠다. 그래서 분신은 이동성을 지닙니다. 이동성. 분신은 이동성을 지녀요. 이동성. 다음 연군가 우리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여기서 임은 임금이죠. 장애물은 간신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서 뭐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일부 작품만 나와 있고 뒤에 가서는 좀 더 많이 나오는데, 자,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지문을 배치를 할 때 중간에 다른 패턴들도 있는데 뺄 수 없는 건 그냥 다른 패턴 같이 봤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그런 이별의 노래는 아니야. 자, 이거는 보기 먼저 볼게요. 자, 가는 먼저 볼까요? 고려 후기에 악행을 일삼는 충해하게 충원하다 낙향한 작가의 염려. 낙향을 했죠.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충해왕, 충렬왕, 고려가 망하게 된 정말 원흉들이죠. 그래서 충원하다, 낙향한 작가의 염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조는 단시조입니다. 자, 이화는 백꽃이에요. 봄이죠, 봄. 계절이 봄이라는 걸 알려주죠. 이화의 월백하고 달빛입니다. 달빛이 밝아요. 또 색채어죠. 은하는 은하수예요. 은하수가 가득한 밤입니다. 그러면 계절과 공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봄밤입니다. 봄밤. 봄밤의 이제 풍경이에요. 초장은 봄밤의 풍경입니다. 일지춘심, 나뭇가지에 있는 그런 봄의 마음을, 나뭇가지에 달린 봄의 마음, 나뭇가지에 꽃봉오리가 져서 이렇게 피려고 하는 거잖아. 봄의 마음을. 자규, 이게 중요해. 자규. 새인데요. 청각적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시각적인 거, 밑에는 청각적인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시각, 여기는 청각.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선경, 후정. 앞에 경치 읊고 뒤에 정서 읊고, 알겠지? 이걸로 돼 있어요. 자규야 알야마는, 자규는 여기서 두견새, 소쩍새 이런 건데, 두견새, 소쩍새, 접동새, 알겠지? 얘네들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구슬픕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새가 나오면 한의 정서, 비애나 한의 정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비애나 한의 정서. 다정가라고 하는, 다정. 마음속에 번잡한 게 많은 거야, 알겠지?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작품은 전체가 봄밤에 애상감을 읊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기에 근접해야 되니까 근심과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낙향을 했어. 봄밤에 애상감을 드러내고 있어. 봄에 이렇게 이화꽃, 백꽃도 피고 은하수도 아주 아름다운데 내 마음은 되게 심란한 거야. 알겠지? 여기와 대비되게. 자, 가시 봤어요. 나시로 넘어갈게요. 자, 나시 보기 볼까요? 나는 조선 초에 단종을 내몰고 왕위를 찬탄한 세조. 이건 다 유교적 관념에서 얘기할 건데 세조에 대한 작가의 반감을 나타낸 거야. 충신들은 그렇잖아요. 이 단종이 문종이 이제 일찍 서희 병약해서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해요. 즉위를 하는데 이제 그의 삼촌인 수양대군 일파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단종을 모셨던 충신들은 왕을 2명을 섬길 수는 없잖아, 그지?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고로. 그러니까 이 단종을 끝까지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단종을 따르다가 수양대군이 이정재잖아, 이정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죠? 이정재잖아. 수양대군. 딱 이제 왕위를 차지하니까 배신을 하고 말이야. 거기에 붙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단종을 따르던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그들은 이제 배신자로 보겠죠. 간신배들로 보겠죠. 그치? 그래서 세조에 대한 작가의 반감, 그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박평년은요, 사육신입니다. 그렇게 반감을 갖다 죽은 사육신이에요. 6명의 신하입니다. 단종을 따르다가 죽은 사육신 중에 한 명.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접하는 게 박평년도 있지만 성산문도 있어요. 알겠어요? 성산문의 작품도 이런 수양대군 일파, 세조 무리의 일파에 대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는 좀 그렇잖아. 돌려서 까줘야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우의적, 돌려서 깝니다. 돌려서. 우의적인 작품. 돌려서 비판. 자, 그러면 이제 돌려서 하는 거니까 이거 메모를 치면서 할게요. 까마귀. 까마귀는 일단 간신배들이에요. 까마귀는 이제 안 좋게 많이 쓰니까. 까마귀 눈비 맞아. 흰은 듯 겁놈해라. 눈을 맞으면 흰색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도 이제 색채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시 다 색채어들이 있어요. 이화의 월백하고도 색채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까마귀는 본래 무슨 색깔이야? 아무리 눈을 맞아도 원래 검은색이죠. 근데 눈을 맞으면 흰색으로 변했다. 비늘 맞으면 다시 본래 색깔로 돌아오잖아. 간신들의 속성은 뭐야? 막 단종 임금이 있을 때는 막 전하하면서 막 이렇게 충성을 다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수양대군 일파가 딱 권력을 장악하니까 어떻게 돼? 뒤통수를 쳐버리지. 간신들의 습성은 뭐야? 검은 속내는 숨기지 못하는 거야. 알겠어? 휘는 듯 검놈해라. 이렇게 제가 대비돼 있어요. 그래서 검다는 것은 본성이나 그것도 본색이죠. 본색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간신배들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속성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본색이 드러난 거야. 숨길 수 없어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야광명월. 자, 이건 이제 해석이 약간 다른데 우리가 수능특강 해석을 따라보면 사실 우리가 보통 그 달빛이라던가 햇빛은 보통 누굴 상징해요? 임금을 상징하죠. 임금의 총명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일단 어두우려 하는 건 어둡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실 달빛이라는 게 어두울수록 더 빛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이 단종 임금의 총명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여기 수능특강에서는 야광명월을 화자의 충절로 봅니다. 변치 않는 충절이에요. 임금을 향한. 그게 더 밤인들 어두우랴.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뭐겠어? 부정적 현실이란 말이야. 세조 일파, 수양대군 일파가 득세하는 부정적인 현실이란 말이야. 그 가운데서도 더욱 나는 이 밝은 충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어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임량한 일편단심 같은 거예요. 내 변치 않는 마음이야. 변심이야. 고칠 줄이 있어. 또 서리법이에요. 고칠 줄이 있으라는 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변치 않는 충전입니다. 단종 임금을. 그래서 임은 누구야? 아이고, 임은 메모 치세요. 단종이겠죠. 단종. 변치 않는 충절, 절개 이런 것들을 드러냅니다.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요. 자, 그러면 가나 정도만 보고 일단 문제 좀 제거하고 갈게요. 가나 정도만 보고. 자, 먼저 1번부터 보죠. 가는 청각적 이미지. 가는 자규가 있잖아요. 청각적 이미지 있어요. 가는 비유의 방식. 다 정도 병인 양. 알겠지? 병의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나는 외면에서 내면으로. 그렇잖아. 나는 외면에서 내면이잖아. 까마귀 보고 내면. 곧 임량한 일편단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외면에서 내면 맞아요. 나의 자, 우리 시즌2 1강 2교시가 현장에서 녹화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화면이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제가 급하게 다시 화면을 켜서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녹화가 잘못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까지 하고 현장에서는 이게 지우다가 이제 끝냈는데 일단 1번, 2번, 3번은 다 맞아요. 외면에서 내면. 나에서는 시간적 배경, 야광명월, 밤이죠, 밤.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여기 관계된 거 다 지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색채어 사용의 효과에 주목해서 가라를 이해해라 했으니까 이제 가와 나부터 먼저 보면 가에서 이화에 비치고 있는 월을 백색으로 표현한 것은 봄날 밤의 청정한 정경. 그죠? 흰색이니까 봄날 밤의 그런 아름다운 청정한 정경 맞습니다. 나에서 눈비 맞은 까마귀를 백색과 흑색을 혼용하여 표현한 것은 까마귀의 실체를 알기 어렵다. 그죠? 까마귀는 본색은 검은색인데 눈을 맞으면 흰색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이렇게 않고 있다가 뒤통수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 간신들의 모습 비판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나에서 야광명월을 흑색인 밤과 대비해서 표현한 것. 그죠? 어두운 밤일수록 달빛은 더 빛나죠.
이런 어두운 현실일수록 변함없는 충전은 더 빛날 거란 말이야. 불안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3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봐도 되죠? 자, 그럼 다와 라를 이제 보시면, 이것도 가나부터 먼저 지울까요? 가에서 잠 못 들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우국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는, 국가의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을 우국지정이라고 하는데, 그 우국지정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이 작품에. 맞습니다. 고양이라는 건 이제 복에 나와 있죠. 낙향했다고. 그 다음에 나에서 임양한 일편단심을 언급하는 화자의 모습. 그죠? 여기서 이미 단종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와 라를 볼 거예요. 자, 다를 보겠습니다. 이별하던 날에, 이별의 상황이 나와 있네. 미안,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보기를 먼저 봐야죠, 다. 자, 다의 보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자호란 이후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던 작가의 심경을 드러낸 것. 이런 작품은 이제 병자호란의 굴욕이죠. 두 세자를 이제 그 청나라의 볼모로 인질로 이제 잡혀가게 한 건데, 이 유명한 작품으로는 이미 수능에 출제되었던 이정환의 국치비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절절한 심경이 나와 있는데 좀 같이 출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비통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라의 어떤 정말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자, 보시면 이별하던 날에 피눈물이 난지 만지. 자, 이제 어떤 이별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서도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정서를 이렇게 심화시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너무 애통한 심정이죠. 과장법으로 나와 있어요. 과장법입니다. 압록강, 공간적인 거 나와 있죠. 내린 물이 푸른 빛이 전혀 없네. 색채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색채 대비 나와 있고 푸른 빛이 전혀 없어. 원래 강물은 이제 푸른 빛인데 내가 피눈물을 흘리니까 그 피눈물 때문에 피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푸른 빛이 전혀 없단 말이야. 이것도 역시 과장법이죠. 그래서 역시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애통함의 깊이, 슬픔의 깊이 이런 정서를 더 강조해주고 있다. 과장법을 통해서. 피눈물 때문에 푸른 빛이 없어요. 자, 배 위에 허옇게 샌, 머리가 허옇게 샌입니다. 그렇다 오래된 사공이라는 거죠. 그런 사공조차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정말 전에 없었던 전대미문에 이를 정도로 이 일은 굉장히 애통한 일이다. 이것도 역시 사공이 처음 본다는 것에 그런 어떤 정서를 더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과장법을 통해서 내 피눈물 때문에 그 아나톤, 물이 많은 압록강의 물도 푸른 빛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오래된 그 사공조차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그런 어떤 국치, 씻을 수 없는 국가의 치욕에 대해서 병자호란의 볼모로 잡혀갔던 두 세자 그 일에 대해서 애통해함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라볼게요. 한시입니다. 먼저 보기 먼저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라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조선 후기의 농촌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 그죠? 농촌에서의 실제 체험을 통해 소박하고 순수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본다고 그랬어. 이제 라를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콩깍지 더미 곁으로 오솔길 나뉘어 있는데 붉은 아침 햇살 살짝 퍼지자 솥대들이 흩어지네. 굉장히 좀 뭔가 동적인 이미지들. 붉은 아침 푸른 하늘, 색채가 역시 대비되어 있습니다. 색채가 대비되어 있다는 거. 다 풍경묘사예요. 가을든 계절감이 드러나 있네요. 산봉우리를 물들이라는 듯 맑은 기운에 비견 뒤의 구름은 먹음직스럽네. 갈대에서의 반짝반짝 음성 상징어네요. 기러기가 놀라서 일어나고 별빛사 역시 마찬가지 청각적인 요소. 시각과 청각적인 감각적 요소가 충분히 드러나 있죠. 붕어가 야단스러운가 보다. 자, 여기까지는 농촌의 정경, 농촌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이미지, 그쵸? 그 다음에 뭐 역동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음성 상징어도 있어서 굉장히 좀 생동감이 넘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각적, 청각적,
역동적 음성상징어. 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영상이니까 잠깐 멈춰서 필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소망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산 양지 바른 곳에, 양지 바른 곳은 이제 해가 잘 드는 곳이죠. 집을 짓고 살고 싶으니 농부에게 반만이라도 빌려달라 졸라봐야지. 반만이라도. 소박한 집입니다. 소박한 집. 소박한 집을 원해요. 그래서 농촌의 그 아주 정겨운 그런 정경을 묘사하면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는. 그럼 라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 한번 보시죠. 자, 1번부터 보면 다의 공감각적 이미지 없습니다. 그렇죠? 라에서는 종결 어미 보면 물음의 방식 역시 없고요. 라도 방금 보셨지만 외면에서 내면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나에서는 시간적 배경, 다에서는 공간적 배경. 그죠? 압록강 드러나 있죠.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되겠어요. 자, 다에서 화자가 이별하던 날에 본 압록강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통해 인조의 두 아들을 떠나보내왔던 비극적인 상황, 애끓는 심정 아주 충분히 강조가 돼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4번 다에서 화자가 압록강 물빛이 바뀐 것을 처음 본다는 머리가 허옇게 하고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용이라는 거죠. 여기 아까 여기는 이제 인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용한 것을 통해 그죠? 겪어보지 못한 일이야. 처음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만큼 이제 비통한 일이라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라에서 화자가 산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것을 말한 것을 통해 이렇게 두 부분씩 나누고요. 오른쪽 해석이 맞는지 보시면 되죠. 농촌을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에서 도피해서 은거했다. 도피해서 은거한다까지는 좀 너무 나간 거야. 알겠지? 선지가 썩 좋은 선지는 아닌데 어쨌든 도피해서 은거까지는 거기에 그냥 살고 싶다고 얘기한 것이지 사회적 모순에서 도피해서 은거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이별의 정황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이제 지우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현장에서 녹화가 좀 잘못돼서 제가 이제 이걸 패드로 다시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도 보시면 이제 시즌2에 몇 강에 어떤 패턴을 할지가 다 적혀 있어요. 몇 강에 어떤 패턴 할지가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노트를 옆에 펼쳐 놓으시고 복습할 때도 있잖아. 강의 노트를 옆에 펼쳐 놓으시고 어떤 패턴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확인을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 활용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몇 강을 하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패턴들을 정리하는 대로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해보죠. 자, 오늘은 몇 쪽이냐면 20쪽입니다. 20쪽. 이거 갖고 자,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2번이죠, 사실. 자, 단시조 두 편하고 사설시조 두 편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 일단은 보기 먼저 보고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조. 여기 패턴이죠. 뭐 사랑이니까 당연히 이별 얘기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걸 어떻게 썼느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낸다. 동물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부정적 상황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요. 감정이 입되는 대상 이런 거면 많이 나오죠. 새가 운다 이런 식으로 동물이 감정 나타내면 되니까. 또 부정적 상황을 환기하거나 악화시키기도 하고 또 동일한 동물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동물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쓴 시조들을 좀 모은 겁니다. 자, 그럼 확인했고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에는 말이 나오죠. 말은 가자고 울어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재촉하는 수단인 거죠. 가자고 울고. 그래서 이제 재촉을 하는 수단이야. 임은 나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은 이별의 상황인 거 알겠죠? 이별의 상황 속에서 임이 나를 붙잡는 거야. 좀 특이하죠? 임이 붙잡는다고 하는 거는. 자, 그 다음 이제 시간을 나타냅니다. 정원아 안 춥냐? 네. 괜찮아? 지금 강한데? 자, 석양은 재를 넘고 석양의 재를 넘어가면 밤이 되겠죠. 떠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재촉을 하는 거야. 갈 길은 천리야. 그러니까 지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떠날 수밖에 없어요. 갈 길이 멀고 밤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왜? 지금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시간이나 뭐 갈 길도 아직 좀 멀고요. 클리닉 오늘은 나눠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제 이 시간에 나눠 드릴 거예요. 하고 나서 받아가라니까 클리닉 참여율이 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나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시즌2 클리닉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올 수 있도록. 알겠지? 반드시 해와서 제출하세요. 오늘 나눠 드릴 거예요. 저 이마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애를 잡아라. 그래야 시간이 지연될 거 아니에요. 지는 애를 잡으면 그만큼 시간이 이제 지연이 될 테니까. 가는 날 잡지 말고 지는 해를 잡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떠나기 싫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린 떠나야 될, 이별해야 될 때가 있죠. 그 상황을 이렇게 말을 통해서 또 이게 석양이나 갈 길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안민영의 단시조입니다. 평시조 같이 볼게요. 임 이별 하울 적에 저는 나귀, 다리를 저는 나귀예요. 다리를 저는 나귀. 그럼 나귀가 빨리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얘도 역시 이별의 시간을 이제 지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고. 저는 나귀. 그러니까 이별의 수단이면서 시간을 지연시키죠. 나귀가 절고 있으니까. 가노라 돌아설 때 저는 걸음 아니런들 꽃아래 눈문 적신 얼굴을 어찌 자세히. 그러니까 이제 BA 정서가 나와 있죠. 이별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나귀 덕분에 시간이 지연되니까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하고 시간을 그만큼 지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다리를 저는 덕분에 조금 늦게 이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임의 얼굴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지. 동물의 역할. 자, 뒤에는 이제 다라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중장이 굉장히 길죠. 사설시조는 조금 더 솔직하고 조금 더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별을 때로는 해학적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알겠냐? 사설시조의 특징들은 우리 강의 노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별의 정안에 6번에 보면 있을 거예요.
강의노트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문 볼게요. 다 사설시조입니다. 자, 디틀의 봄이 기쁘니 그윽한 심해. 화자의 정서겠죠. 뭔가 그윽한 심해, 뭔가 깊은 마음들이 있어. 어떤 마음이겠느냐? 바람결에 슬퍼하며, 여기 나와 있네. 바람결에 슬퍼한다. 그러니까 뭔가 비애의 정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역시. 사방을 둘러보니 온갖 꽃이 난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봄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자하고 화자의 정서와는 조금 대비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대비가 된다고, 그치? 그러면 화자의 정서를 뭐야?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나는 슬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꾀꼬리도 마찬가지고 꾀꼬리나 이런 봄의 풍경을 화자의 정서를 이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객관적 내신식으로 설명하면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꾀꼬리는 어떻게 있어 지금? 쌍쌍이 있잖아, 그치? 쌍쌍이 비껴나라 울음 불어요. 어째 내 귀에는 정이 있게 들리고 내 감정이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꾀꼬리도 정서를 부각시키는 역할. 알겠지? 꾀꼬리도 마찬가지겠지. 어찌다 가장 귀하다는 사람들이 저 세만도 못하느냐. 서리법이죠. 세만도 못하다 이거야. 그거는 꾀꼬리하고 우리의 처지가 서로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냐? 꾀꼬리는 쌍쌍이 비껴 날고 있잖아. 그래서 내 귀에는 지금 정이 있게 들리는 거야. 내 감정이 꾀꼬리 투영됐기 때문에. 알겠지? 저 세만도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 슬프게. 알겠지? 꾀꼬리는 쌍쌍이 봄이 되니까. 그래서 봄의 아름다운 풍경과 꾀꼬리를 대비시켜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그런 작품이다. 많이 그래서 대비된 대상을 등장시킨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방법 강의 노트에도 써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시입니다. 또 사설시조죠? 이건 좀 해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작품. 죽었어? 243일 남았나요? 시간 금방 가죠? 맞나? 240 며칠이지? 43일 맞아? 시간 금방 가죠? 자,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내 말 들어. 외기러기는 여기서 이제 부탁의 대상인 거죠. 화자가 부탁하려는 대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이제 기러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고전 시가에는 어떻게 많이 등장하냐면 기러기가 이제 우리 조상들은 소식을 많이 나옵니다. 관습적으로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로 많이 등장을 해요. 기러기가. 그래서 이제 부탁하려는 대상이야, 화자가. 그래서 기러기에게 뭘 건네고 있다? 말을 건네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화라고 쓴 거예요. 기러기가 답변을 해요. 한양성 안에 잠깐 들러 부디 내 말 잊지 말고 불러 이르기를 월화원 겨워갈 때 적막한 빈방에 던진 듯 홀로 앉아 임그려 차마 못살래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려. 뭐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화자의 어떤 상황과 정서가 나와 있습니다. 임의 부재로 인한 어떤 그리움이죠. 임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부탁의 내용이죠. 임에게 이런 내 마음을 임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기러기의 답변입니다. 여기는 외기러기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의인어가 되어 있는 거죠. 기러기에게 답변을 한다는 해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설시조는 좀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전활동 말동하여라. 우리도 인보러 바삐 가는 길이라서. 그래서 전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안타까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소식을 전하기가 쉽지 않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4편의 시조, 평시조 2편, 사설시조 2편, 이별의 시 해봤어요. 간단했죠? 자, 동물을 소재로 해서. 자, 일단은 이거는 뭐 전략 없이 바로 풀어보면 2번부터 먼저, 항상 시험의 식구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자, 기억은 시간의 경과, 석양은 재를 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하는. 맞아요. 리은 이별할 이제 서로의 모습 확인할 수 없다. 문맥 보시면 저는 나기 때문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없다는 점 여기가 틀린 건 너무 답이 1차원적이죠. 수특은 좀 어쩔 수 없어요. 올해 좀 전반적으로 문제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필진이 좀 바뀐 느낌도 들고 약간 떨어지는데 뭐 우리는 어차피 지문 위주의 지금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그렇다고 매여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는 심지어 문제 오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원 시즌 1 때는 우리가 평가원 걸로 수업을 했잖아. 제가 그때는 그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수특은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처럼 항상 5번까지 확인했을 때 가장 정답인 것들을 좀 골라주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 화자가 나귀에 저는 걸음이 아니면 어찌 자세히 볼 수 있겠냐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나귀는 그죠? 이별 상황을 지연시키는 대상이에요. 그죠?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다의 화자가 꾀꼬리에 울음이 정의 있게 들린다는 건 지 감정이 거기 투영돼서 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1, 2번 제거하시고 한번 다의 화자가 외기러기가 임에게 자신의 말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외기러기는 임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문제상을 해결합니다. 맞는 얘기죠. 4번 말은 가자 울고 있다는 화자의 말과 임하올 적에 이별하올 적에 저는 나기 하나는 타인의 말은 모두 말과 나기를 부정적 상황을 수행하는 대상. 그쵸? 이거 타고 이별하는 거잖아. 그치? 이별을 수행하는 대상이 되는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5번 다에서 꾀꼬리를 자신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말과 나에서 임을 보러 간다는 외기러기의 말을 통해 꾀꼬리는 외기러기와 달리 이미 처한 부정적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상. 뭐 여러 가지로 이 선지가 이상하고 어쨌든 틀려서 5번이 답인 건데 일단은 지금 꾀꼬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뭐 화자라고 봐야죠. 근데 거기 이제 종장에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임도 포함시키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을 악화시킨다. 근데 뭐 정서를 강조하는 거니까 해설지에는 이 정서를 강조하는 건데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런 건데 그런 거는 해설도 너무 1차원적입니다. 상황과 정서는 항상 연결된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꾀꼬리나 외기력이나 둘 다 어쨌든 어때요? 뭔가 정서를 더 강조하고 그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틀렸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해설지가 조금 부족한 선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체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달리라는 말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해설지가 좀 별로예요. 근데 1, 2, 3, 4번이 맞기 때문에 정답 골라주면 되고요. 1번 가와 나는 외양변화. 화자의 외양변화 이런 건 안 드러나겠죠? 2번 동일한 시어의 반복. 다에는 없어요. 3번 명령형 표현이면 이제 종결어미에 라가 들어가야죠. 근데 화자의 다짐 이런 거 없고요. 나와 다는 물음의 방식. 종결어미 보면 됩니다. 선의적 표현 쓰면 다 물음의 방식인 거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나에는 어디? 어찌 자세히 보리요. 다에는 세만도 못하느냐. 알겠지? 그 다음에 나는 말을 건네고 있는데 다는 말을 건네고 있지 않아요. 그랬어요. 자, 다음 작품은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이 조이의 만동가. 이건 제가 6평에 나올 만한 작품으로 좀 강추합니다. 이 작품은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 필수 학습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학습 작품. 필수 학습 작품. 자, 이제 유배류에 관한 거 보세요. 강의 노트 한번 꺼내보세요. 6쪽 펼쳐보세요. 강의 노트 6쪽. 이별의 정원에서 이제 유배지와 관련된 거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만분가 이거 지우세요. 이거 만원사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잘못 썼어요. 이거 지우신 분. 만분가 이거 지우시고 6쪽이에요.
유교적 관념에서 이제 유배류 얘기할 텐데 일단은 지금 이별의 정원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의 정원의 시와 같은 것들을 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별 그 다음에 유배 이 두 가지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데 이런 작품은 우리가 이제 연군가라고 한다고 했죠. 임은 임금이고 알겠지? 충신 연주 지사. 그래서 유배지에서의 어떤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유배의 원인은 자신의 잘못일 수도 있고 당쟁 싸움이나 적으로 인한 모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당쟁 싸움이나 적으로 인한 모함 요걸 좀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억울함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억울함이나 결백함 같은 거를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임은 임금일 거고 장애물 같은 거는 간신으로 표현될 거야. 그래서 5쪽을 또 보시면 5쪽을 또 보시면 연군가에 대해서 이것도 오타예요. 임은 임금이고 장애물은 간신인데 임금에 대한 충절을 임과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연군가이에요. 그래서 보기의 역사적 배경 항상 보기에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떤 역사적 배경이 들어간 건지. 그래서 우국지정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연군지정은 임금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내 변치 않는 마음, 내 충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제 흔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 분신을 설정하는 거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분신 설정? 이동하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합니다. 알겠지? 이동성을 가지고.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별의 시에서 연군가 알겠지? 그 다음에 유배류의 시들을 공부해보고. 됐어? 두 편을 공부해볼 거야. 자, 본문 다시 교재 봅시다. 잠깐 뭐 먼저 보라고 그랬어? 보기 먼저 보라고 그랬지? 아주 중요한 작품이야. 자, 여기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써먹는 패턴이에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이원적 구성. 그래서 천상세계에는 임이 계시고 지상세계는 화자가 있는 거야. 화자가 천상세계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온 거야. 알겠지? 이런 걸 무슨 모티프라고 한다고? 적강 모티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송미인곡 배워봤죠? 송미인곡에서 똑같은 패턴을 씁니다. 그래서 이미 어디 계신 거야? 천상계에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걸 만나기가. 그래서 천상세계는 신성하며 초월적인 공간이고 지상세계는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공간. 그리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넘나들기 위해서 변신 모티프가 활용돼요. 이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뭘 설정하는 거? 분신 설정하는 거.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심을 삼은 등이 원래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주체의 간절한 발언. 주체가 뭘 간절하게 바라겠어요? 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지. 알겠지? 그럼 이 만분가에는 분신 설정이 들어가 있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많이 써먹는 수법 또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계, 가태고, 배기에 대해서 볼 거야. 자, 들어가 볼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거. 자, 천상에 있는 백옥경 11호. 이게 이제 이미 계신 곳이에요. 원래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 알겠지? 원래는 옥황상제가 있는 곳인데 원래는 옥황상제가 계신 곳인데 천상계에 있는 것으로 이미 설정이 됐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계신 곳입니다. 신비한 공간이죠. 오색구름이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천문 구만리. 구만리는 이제 거리죠. 거리. 꿈에라도 갈등말동. 그래서 임과 화자 사이에 이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문까지가 구만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죽어서 나오잖아. 억만 번 변화하여 두견새에 넋이 되거나 구름이 된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죠. 그래서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넋이 되어 이와 가지에 밤낮에 못 울면 삼청 동안에 저문하는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흩날려서 잠이궁 인근이 계신 곳이야. 옥황 그게 바로 임이겠죠.
얼굴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리라. 여기까지 묶어보면 그리고 이제 분신을 설정한 거죠. 이동성을 지닙니다. 부견세나 구름이 되겠다. 그럼 어떤 소망이 드러난 거예요? 결핍을 좀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죠.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변치 않는 충절이죠.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흉중에 쌓인 마음.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전달하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고사 인용하는데 자, 이 내몸이 천지가 느껴니 황하수 말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자, 여기 이제 고사 인용하는 부분이야. 또 가태부의 넋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문장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으니까 됐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사라는 거는 옛 이야기나 옛 인물, 알겠지? 이런 걸 인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숨은 웬일인가 현강은 뭐야? 현강은 지금 얘가 지내는 곳이야. 현강이 이제 고향과 같이 이제 여겨지는 곳인데,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제 초객의 후신인가 가태부의 넋이란 말이야. 고사를 좀 보면 되죠. 뭘 드러내기 위한 건지 알겠지? 그럼 먼저 볼게요. 초객은 뭐냐? 초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구런을 이르는데 참소라는 건 모함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있었다는 얘기지. 알겠어? 참소, 모함을 당해서 유배를 당한 후 화재 상황 나죠. 세상의 더러움을 탓하며 명랑하게 뛰어들어 삶을 마감해요. 그리고 가태부는 어쨌든 고관들의 시기 똑같은 거야. 적들이 많은 거야, 알겠지? 근데 질투하는 거라고. 그래서 고난을 겪었는데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불언에 빗대어 작품을 지은 것이래. 그럼 뭐 초객이나 가태부나 같은 얘기잖아. 그럼 이거는 뭘 드러내기 위한 거야?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보기를 우리가 보면 어디에 있다? 유배지에 있는 거야. 유배지에서의 이제 고난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리고 모함을 당해서 온 거니까 억울함이나 원통함도 있겠죠. 이걸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그러면 화자는 자기는 초객의 후신이라고 해서 화자 자신은 초객이나 가태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화자의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한숨 쉬고 있어요. 현강은 고향이라. 내가 이곳에 온 지 오래돼서 이곳이 고향과도 같아요.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지내는 공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배를 온 지가 어떻게 됐다? 굉장히 좀 오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년을 유락했어. 유배의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야. 백과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른한 듯 괴는 듯. 괴는 듯 하는 건 뭐 좀 아양을 부리는 거니까 잠시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가사는 이렇게 묶어가면서 고향이라 느껴질 정도로 유배지에서의 어떤 시간의 경과가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백구는 잠시 이제 위안이 되는, 벗이 돼서 알겠지? 위안이 되는 그런 존재일 겁니다. 이제 A 부분 볼게요. 자, 남다른 임을 만나서 다 썼지? 지운다. 남다른 임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꿈에서 님을 만난 것조차도 향기롭다. 그만큼 임은 나에게 절대적 존재라는 얘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 그래서 5번이에요. 임은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드러내. 절대적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
그래서 오색식 미음 짧아서 임의 옷은 못했어. 임을 위한 사랑과 정성이겠지. 임의 옷을 맞춘다는 건 바다 같은 임의 은혜를 추오나 갚으리라. 은혜를 갚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옥 같은 인의 마음 임 위하여 지켰어. 자, 지켰더니까지 묶으면 임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인 거죠. 자, 무설이는 늦가을에 내리는 된설이에요. 늦가을. 계절적으로 늦가을이니까 얼마나 춥겠어, 그지? 얘가 어디로 유배를 갔냐면 이 조이가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지였겠지, 바다 근처니까. 전남 순천으로 유배를 갔는데 이 무설이라는 건 이제 늦가을에 내리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장한 어젯밤에 무설이가 마구 내려서 일모 수죽에 해가 지는 가운데 대나무에 기대어 섰는데 취수, 옷소매를 얘기합니다. 옷소매. 옷소매조차 차갑구나 이런 얘기예요. 옷소매는 오늘 헐렁한 거 입을 거 아니야. 근데 옷소매가 이렇게 살에 닿지도 않는데 차갑게 느껴진다는 건 굉장히 내가 좀 유배지에서 이 늦가을이 돼서 굉장히 춥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힘든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각주나 고기가 있으면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줄 텐데 당시 이제 조정의 어지러운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알겠지? 그럼 이거는 뭐인 거야? 하자가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얘기한다. 고통이나 고난, 시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난을 꺾어지고 임계신대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패턴이죠? 약수나 구름 같은 것. 얘네들은 뭐예요?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약수는 하늘 위에 있는 강이니까 은하수. 알겠지? 장애물 얘기했죠. 그래서 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관련된 거 문제나 선지 좀 제거해보죠. 됐어? 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천상 대곡경, 자청정 향한전, 천상세계의 공간이죠. 초월적 공간에 가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싶다. 맞아요. 임계신대 바라보고 있잖아. 문맥을 보면. 그치? 맞고요. 그 다음에 두견세가 되어서 처지를 밤낮으로 하소연하고 싶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된다라는 얘기, 그 변신 모티프 활용한 거다. 1, 2, 3번은 뭐 같은 얘기예요. 다 맞습니다. 10년을 누락하니 백구와 것이다. 이 부분의 문맥을 보면 화자는 자연물인 백구를 천상세계, 아주 유배지에서 만난 거죠. 얘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만난 거죠. 지상계에서 만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변신 모티프와 관계없는 구절이죠. 4번의 정답. 됐어? 자, 그 다음 2번 A만 먼저 보면 되죠. 꿈조차도 향기롭다를 통해 임과 함께 지내는 순간 행복감. 그죠? 임과 함께 지내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향기롭고. 괜찮습니다. A는 제거. A에서 임의 옷은 못하여 아쉬워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사랑 드러나죠. 괜찮고요. 3번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을 통해 임의 사랑을 갈망하던 상황. 그치? 백옥 같은 인의 마음은 변치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임을 위하여 지켰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4번 이 선지는 골 때린 선지입니다. 이게 이따가 얘기했지만 답은 3번이에요. 어차피 답은 3번인데 B가 너무 확실해요. B가 왜 확실하냐면 임의 사랑을 갈구하던 마음이 이런 시에서 가라앉지 않아요. 절대. 화자가 고민하는 건 내 사랑이 변할까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임의 사랑이 변하든가. 알겠지? 아니면 이런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야. 이게 고민인 거야. 내가 사랑에 식고 이런 거 이게 더더 연군가잖아. 사랑에 식으면 배신자죠. 임에 대한 당연히 원망은 있을지언정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라서 3번이 답인데 무설이가 마구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화자가 무설이를 맡고 있고 화자가 취수도 냉박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어쨌든 인구가 떨어지고 있잖아. 이미 계시는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의 부정적 측면을 얘기하려면 복이든 각주든 뭐가 있어야 돼요. 정치적 상황이 나오든가. 알겠냐?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풀라는 건 문맥만으로 푸는 거잖아. 그랬을 때는 이게 이미 계시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 낸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해설지에도 요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무설이는 누가 맡고 있는 거야? 화자가 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알겠지? 문맥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번의 답이 이게 맞다는 얘기잖아. 그치?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수능에서는 저런 것들을 피해가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이라면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고 이 작품이 또 나왔을 때. 문제는 이 작품이 내신에 나왔을 때. 알겠지?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럼 이 부분은 어디 수업을 들어라라고 난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학교 수업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너네들이 들어라. 알겠냐? 학교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이 선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야.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답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더 필요한 선지라는 거야. 알겠지? 출제자가 그런 부분을 보기든 각주든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이해가? 이 선지가 잘못된 선지라는 게 아니라. 이해가죠? 그래서 검토가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 수능 특강에 이러한 요소들이 올해는 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자들의 수준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연기 교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내신에 나오면 학교 수업을 좀 들어달라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한번 먼저 초객부터 볼까요? 천지간에 늦게 태어났을 뿐 제 심정은 초객의 억울한 심정. 그죠? 억울하죠? 원통하죠? 모함을 당한 거니까. 맞아요. 자, 나머지는 조금 더 봐야겠네. 자, 그러면은 다시 가서 중략 이유 봅시다. 자, 초수 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백발황상의 슬픈 일도 많고 많다. 여기 이제 다시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사를 인용하고 있고 여기를 보시면 각주를 봐야죠. 초수 남관 뭐야? 초나라 사람 종이가 남관을 쓰고 갇혔다는 고사를 읽는다. 벼슬아치가 죄수가 되는 상황. 또 이게 감옥에 갇혔다.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유배지 몇 번이죠? 6번인가? 번호? 몇 번? 8번이야? 내가 지금 유배지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거고 벼슬아치가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야. 이런 일이 많았음을 얘기를 해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떤 그 정쟁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일을 많이 만든다는 거지.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알겠지? 유배지에 이렇게 옥살이 하는 것처럼 갇혀있다라는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에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욱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여기 묶어보면 여기 먼 말같이라는 걸 이제 비유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고. 자, 먼저 관색성이라는 거는 이제 별자리인데 옥살이를 의미하는 별이에요. 옥살이. 알겠지? 그러니까 유배지에 갇혀 있는 건 옥살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역시 인식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정우구라는 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거든. 우구 지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은 충신으로서의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간신들이 득세하고 있으니까 임금에게 직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말해봐야 말한 결과가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현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화자의 울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현실을 그런 현실을 차라리 외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기 의견 내봐야 안 받아들여질 거니까. 알겠지? 의견 내봐야 안 받아들여질 거 아니야. 자기가 충원 나를 우국지정의 마음을 드러내봐야 안 될 거예요. 그럼 화자의 울분과 우국지정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 이러한 현실에서 차라리 눈 감고 살고 싶다. 눈에 보이면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화자의 충심이 드러난 겁니다. 자, 창창 막막하여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도 여기도 비유한 구절인데요. 큰 도적을. 큰 도적들은 누구겠어? 간신들입니다. 도적들은. 간신들이 판을 치고 있죠. 성이 놀아요. 이들은 잘 놀고 있어. 자, 백인은 고사를 또 인용한 겁니다. 고사를 또 인용한 거예요. 백인은 어떻게 됐어? 굶어 죽었어. 그러면 얘네는 성이 놀고 굶어 죽었으니까 이 둘은 지금 대비가 된 거죠. 그치? 그럼 백이의 고사를 보자고. 자, 고전 시가를 보면서 고사는 특히 두 가지의 고사는 좀 잘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해봤던 소부허유의 고사입니다. 왕위를 준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치?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귀를 씻었던. 그럼 그거는 뭐야? 세속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은거를 하는, 은둔하는 삶, 은거하는 삶의 대명사였죠. 소부허유는. 백이 숙제의 고사인데, 그냥 백이 볼게.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충절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이 도덕이 어긋난 행동, 그러니까 은나라를 배신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주나라 무왕은 배신자니까 진정한 충절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덕이 어긋난 행동에 따라 판단해서 주나라 백성이 되는 걸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를 키워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어. 왜? 주나라 땅에서 나는 거는 뭐 먹기가 싫다는 거야. 알겠지? 주나라의 녹봉은 받을 수 없다. 배신한 나라의 녹봉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충절,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된 겁니다. 백의 숙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시조에서도 이 백의 숙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육시는 이제 성산문에 그런 시조에서도 세조 그 수양대군의 무리 그 일파가 장악한 곳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백의 숙제는 왜 고사리라도 키워먹느냐라고 한탄을 해요. 자기는 그것조차 먹지 않겠다고 그런 어떤 단종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거든. 성산문이. 그래서 거기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충신들만 이렇게 굶어 죽는 거죠.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신들이 설치고. 그리고 지조와 절개를 가진. 그러니까 백인은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릉이 높은 곳과 수양산에다가 동릉이 바로 도적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수양산이 바로 백이가 굶어 죽은 곳이죠. 남아 30편의 의론도 너무 많다. 남과의 신학 꿈을 생각하면 싫고 있다. 이거예요. 10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적들이 설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됐어? 자, 이제 유배지는 또 고향에 대해서 간혹 그리워합니다. 고국 송추 고향에 있는 것이에요. 꿈에가 만져보고 꿈에라도 가고 싶은 거야. 고향은 선산의 무덤,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고향에 가면 그런 게 있죠. 깬 후에 생각하니 구의 간장이 아주 애간장이 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고향에 대한 유배지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 가족들도 있을 거고. 유배지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자, 장의 음은 각주 보면 병을 발생하게 하는 부르면 백주에 흩어지니,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또 고통,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 병이 날 정도로. 호남 어느 곳, 전남 순천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 귀역이라는 건 뭔가 음침한 사람, 음험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배지에 가게 되면 거기 인심이 굉장히 각박해요. 보통 죄인들이 오는 건데 거기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겠니?
잘해주겠니? 그거 아닐 거 아니야. 사실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도깨비와 두옥신이 요괴입니다. 요괴. 도깨비하고 요괴가 설치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백옥은 아까 백옥은 자신의 마음이었잖아. 근데 자기 마음이 어디 있어 지금? 쉬파리의 소굴이라고 표현해. 쉬파리들이 설치고 있어. 아주 부정적인 공간이야. 그래서 유배지를 지금 쉬파리의 소굴로 표현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귀역이 모여드는 곳이고 도깨비와 요괴가 있는 곳이고 쉬파리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북풍에 이렇게 혼자 서서 북풍이야.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지. 누가 계시니까? 임금이 계시니까. 알겠지? 끝없이 우는 뜻은 하늘 같은 우리 임금일 거예요.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란과 가을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론가. 이게 바로 나를 살피지 않는 이유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을 몰라줌을 한탄하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자, 아주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만분가 공부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건 아까 했고 2번도 아까 얘기했죠? B에서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었는 백옥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가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쉬파리의 소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이 가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2번 버전 볼게요. 이맹의 버림을 받아 마치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으니 이 구런을 떠올리는 모습이 가태부하고 비슷하죠. 가태부가 구런 떠올리라고 그랬습니까? 초객청 상심에 빠져 있으면서도 고정, 우욱지정이라고 그랬죠. 나를 걱정하는 마음. 그래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원망과 울분만 쌓여 창창 막막하지만 초객과 백의를 똑같이 따를 수 없어. 왜?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래서 한눈이 먼 말같이 그냥 외면해버리고 싶은 마음. 알겠지? 왜? 눈을 뜨면 또 어떻게 돼? 또 말하고 싶어질 테니까. 큰 도적은 성에 놀고 지조를 지키던 백의는 굶어 죽으니 저와 같은 사람보다 수양보다 동릉은 지금 도적들이 있는 곳이야. 각주 보면. 그럼 도적 같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도적들이 설치는 상황은 그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럼 만분가 아주 중요한 작품이어갖고, 자, 요거는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쉽거든요. 요 견흥하고 요 박물가 요거는 4교시로 올리겠습니다. 대면강의 4교시. 그러니까 요 현장에서 못하는 건 4교시로 올릴 거야. 알겠어? 원래 비대면 강의가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데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4교시로 바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대면 강의 4강의 영상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유배류의 작품 하나 더 볼 거예요. 자, 다음 건 5번이죠. 견해여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오실 겁니다. 자, 윤선도라는 부분 허구헌날 유배지로 가는 걸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만큼 적들이 어땠다? 많았다. 그 적들이 왜 많았을까? 성격이 어땠다? 돌려서 말했다? 아니면 직설적으로 말했다?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적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항상 올라갈만 하면 내려가고 올라갈만 하면 내려가고 이런 분. 너무 빡이 쳤던지 시조를 딱 18수만 지었어요. 19수를 지어도 되는데 한 수 딱 빼가지고 딱 18수만 지었어요. 윤희 알겠지?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엄마 2시에 잤어? 일찍 자. 1시 정도에 주무세요. 주말에는 학원들 몰려있잖아. 그치? 주말에 체력관리 잘해야 돼. 주말에 그래서 뭐 약속 같은 거 금요일날이나 뭐 목요일부터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잡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내가 뭐 강의를 이제 선생님 이제 좀 있으면 강의 은퇴잖아. 외부 강의 마지막인데 강의를 조금 더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힘들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냥 체력적으로 힘들어. 내가 막 몸 관리를 막 잘해갖고 나를 강의해서 막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도 힘들 거야. 자, 윤선도 자 보기 먼저 보시죠.
여기 나와 있네. 작가가 모함을 받은 함경도 경원. 이번에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자, 화자의 상황이죠. 패턴 나와 있고요. 모함을 받은 거니까 또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겠죠. 불원같이, 그지? 그래서 굽힐 수 없는 이상이 좌절되는 시련을 겪고 있어요, 지금. 굽힐 수 없잖아. 이상을 굽히겠어? 그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화자는 사대부들이 이상적 공간으로 그려오던 자연. 화자가 다른 작품에서 그런 자연 친화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어부사시다라든지 많은 같은 시를 썼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장애물로 간주하기도 하고, 장애물 나와요. 또 고독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존재를 형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연에 대한 태도.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디 갔다?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갔다. 유배를 간 거죠. 그다음에 굽힐 수 없는 이상을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자연을 장애물이나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거. 감정이입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처지를 대변하는 거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연시조네요. 그쵸? 연시조. 연시조는 원래 끊어서 가면서 풀어도 되고 한 번에 다 해서 풀어도 돼요. 우리는 한 번에 다 풀어볼게요. 자, 가볼게요. 슬프다, 즐거우나, 옳다하다, 그르다하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난 내 몸에 할 일만 신경 쓰겠다. 이거 내 몸에 할 일. 이거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내가 신경 쓸 것은 그 밖에 연함은 일, 나머지 일이야. 나머지 일이야 분별할 줄. 그러니까 내 일만 신경 쓰고 나머지 일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이제 보기에서 보면 소리법이죠. 보기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드러낸 것은 자신의 변치 않는 신념을 드러내는 거야. 내 신념은 변치 않을 거라고. 내 몸에 할 일만. 알겠지? 그래서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이러니까 그냥 막 직언을 해버렸을 거야. 신념과 내 할 일만 신경 쓰겠다 이거지. 누가 뭐라고 하든. 자, 두 번째 수 볼게요. 내가 한 일이 망령된 줄, 잘못된 일인 줄이야. 왜 그런 망령된 일이야? 내가 어떤 일을 했지. 그 결과가 뭐였어? 일의 결과가 귀향을 갔기 때문이잖아. 결과 귀향. 그래서 나도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전하 이런 간신들이 많사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모함을 받아서 귀향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고. 알겠지? 내라야 모를 것인가. 또 서리법이죠. 근데 나는 누구를 생각해서 한 거야? 나라를 위하고 임을 생각해서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한 건 다 누구 때문에? 임을 위한 거야. 충절 때문에. 알겠지? 우국지정, 영군지정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리 말해도 임이 헤아려고서 다른 사람은 누구겠어? 간신들의 모함이겠지? 임이 잘 헤아려 달라 이거야. 여기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어쨌든 자신은 망령된 일이고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죠? 누구 때문이다? 임을 위한 충절 때문이야. 충절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거.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간신들의 말에 대해서 결백함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결백하고 누가 말해도 이미 그 얘기를 잘 해야 된다. 자, 다음 삼수. 자, 추성 진호로 밖에 우러 흐르는. 추성 진호로가 이제 그 아까 함경부터 경원에 있는 그 누각이에요. 우러 흐르는 저 시냇물아. 시냇물에게 말을 건네고 있네. 그럼 시냇물은 무엇을 하려고 주야에 흐르느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시냇물에는 뭐야? 내 감정이 이입된 거죠.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자하고 그리고 시냇물하고 같죠. 그래서 자신의 그칠 줄을 모르잖아. 시냇물의 속성은. 그지? 그럼 임을 향한 내 마음도 변치 않을 거란 얘기야. 임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반복도 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운율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알겠지?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반복, 됐고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매는 밀고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리감을 드러냄과 동시에 장애물이 되는 거죠. 드러낸과 동시에 장애물로서의 역할하고.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 그럼 이제 충에서 뭘로 바뀐 거야? 효로 바뀐 거지? 유배지에서도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다고 그랬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매기러기는 울고 울고. 또 매기러기 우는 거니까 매기러기는 또 뭐인 거야? 감정. 역시 이입의 존재. 그럼 여기는 뭐야? 지금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야.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충과 효라는 가치가 등장을 했죠. 화자가 추구하는 건 어쨌든 이거지. 두 개를 합칩니다. 오수에서 두 개를 합쳐요. 어버이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건만은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생기게 내 운명이었다고. 이 충과 효는 내 운명이야. 충과 효는.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 또한 불효야. 즉 충과 효는 어떤 가치다? 같은 가치다.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수는 여섯 번째죠. 충과 효는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유배지에서도 그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첫 번째 수로 가면 내 몸에 뭐가 되는 거야? 하올 일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이쪽으로 화살 표시하면 돼. 알겠지? 화자가 추구한다. 됐어? 문제 풀어보자. 자, 이건 뭐 B로 풀어도 되겠네요. 가는 부정형 발문이니까. 의문의 방식 겁나 많았지? 종결언니 맞아요.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 어디? 여기 시냇무라 하고 말 건네고 있잖아. 그치? 변함없는 지조 드러냅니까? 드러내고 있죠. 괜찮네요. 자연물의 인격을 보여요. 그쵸? 시냇무라 말을 걸기도 하고 외기러기가 울기도 하고. 그치? 동일한 시어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자연물의 속성.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그치? 대조금이대 시어를 배열하고 우열관계 이런 건 없어. 이런 거 딱 봐도 답인 것 같잖아. 느낌이 싹 오잖아. 5번이 답. 자, 다음 2번. 근함은 연함은 일을 접어두고 내 몸에 할 일, 내 신념, 내 의지 꺾지 않는 거야. 맞아요. 화자가 자신의 내가 한 일을 망령된 줄을 안다고 한 것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화자 스스로 느끼는 자기의 자조. 어리석고 망령되다고 했기 때문에 뭐 자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화자가 이 선지도요 되게 수준 떨어지는 선지예요. 내가 어쨌든 어리석고 망령된 이라고 내가 감수하고 한 거잖아. 그치? 뭘 지키기 위해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치? 그럼 자괴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긴 난 좀 어려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맞는 선지라고 하는 거니까. 다른 데 답이 있다는 거니까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매는 길고 물은 멀고 시냇물은 밤낮으로 울어대. 화자는 자신의 지향에 가로막는 장애물. 이거는 장애물일 수 있어요. 알겠지? 근데 시냇물은 내 감정을 이입한 거기 때문에 장애물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확실한 정답 고르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유배비와 이별의 정황까지 했습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 우리 현실 반영의 시, 이별의 시 하나 더 해보고 상사배곡 해보고 현실 반영의 시 들어갈게요. 알겠어요?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2교시 이별의 정화의 시 하나 더 해보고 현실 반영의 시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자연치나 이별을 정한 유교적 관념, 현실관념, 그다음 장르의 특성 5가지거든. 그래서 지금 3가지를 현장에서 하는 거야.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상사별거 보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쉬워요. 작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어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쉽고 별게 없습니다. 상사라는 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렇지? 별곡이라는 건 이별에 관한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간 이별 만사 중에 여러 가지 만사 중에 독수공방이라는 게 더욱 서럽다. 그러니까 그 이별 중에서도 독수공방이 더욱 서러워요. 각주 보면은 남편과 이별한 거죠, 남편. 자, 화자는 그래서 아내고요. 남편의 현재 부재입니다. 남편의 현재 부재. 그래서 거기서 서러움을 느끼는 거죠. 서러움을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상사불견. 서로 사랑하지만 보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내 마음을 알리. 누가 알아주겠는가? 누가 알아주겠는가? 의문형 어미 쓰고 있어요. 맺힌 서름 이렁저렁 허튼 것인 다 후리쳐 던져주고 자나 깨나 자나 이런 반복적인 요소. 임 못 보니 가슴 닫다. 그래서 이제 임을 보지 못한 답답한 심경을 못한은으로 할게. 임을 보지 못하는 답답한 심경을 제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 화자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생생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동감 넘치는 표현들. 어린 양자 고운 소리 눈에 안 맞는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음성 상징어를 써서 굉장히 좀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는 듯이 맞죠? 아망하고 쟁쟁 음성 상징어 썼어요. 듣고 지고 보고 지고. 그래서 여기는 대꾸 반복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지고 하는 건 뭐뭐 하고 싶다야. 알겠지? 듣고 싶다, 보고 싶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선명하게 떠오르는 임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더욱더 그리움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리움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비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비는 거죠. 이제 보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 거지. 이걸 보고자 하는 화자의 어떤 기원이 드러났어. 자, 전생, 차생 무슨 인연으로 이 전의 생에, 이 다음 생에 무슨 인연으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그리워하는 그런 서로 생각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한 대 만나 잊지 말자 100년 기약을 했어. 죽지 말고 한 대 있어 이별 말자 처음 맹세. 그래서 이제 남편과 임과의 인연이죠. 인연을 드러내면서 이제 과거의 기약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 서러워지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그렇게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는 이별한 상태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천금을 준다 한들 내 귀 바뀌고 알겠지? 세상 어떤 것을 준다고 내 귀 바뀌고 세상 일부를 관계 아니야. 세상의 1분도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오로지 요 이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둘 정도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 이래
뭐 천금 같은 가치도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그만큼 지금 내 마음이 온통 이 이별의 상실감으로 뒤덮여 있다는 얘기야. 내 삶이. 모든 삶이 전체적으로. 자, 여기도 이제 반복 대꾸가 또 있네요. 그래서 역시 또 반복이나 대꾸를 통해서 강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나 여기서 매라는 거는 내 사랑의 깊이를 얘기해. 내 사랑의 크기. 알겠지? 물이나 매를 통해서 사랑의 정서를 강조하는 거죠. 깊이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원을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 사랑 모여 매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알겠지? 내 사랑은 내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은 깊고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됐죠? 무너질 줄 모르거든 끊어질 줄 누가 알겠느냐. 끊어질 만한 인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화홍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조물주조차 시샘하고 시기하고 귀신조차 희신다. 귀신조차 너무 질투나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조차. 9번인가요? 8번? 귀신이나 조물주도 시샘할 정도로 변함없는 깊은 사랑을 표출하고 있어요. 귀신이나 조물주까지도 시샘할 정도로. 왜냐면 그들은 전지전능하잖아. 그치? 그들조차 시샘한다. 자, 다음 한 번에 이제 묶어서 갈 건데, 일조난군 이별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니. 그래서 임의 소식을 지금 기다리는 거야. 임의 소식을 기다리는 거고, 오늘이나 기별 올까 내일이나 사람 올까 기다린 지 오래더니 무정한 세월은 절로 간다. 이미 늙었어. 소년 청춘 다 보내고 옥빈호관이 다 늙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다는 거야. 옥빈호관. 시간이 그만큼 이별의 시간이 경과되었다. 알겠지? 오동취야 밝은 달에. 오동취야는 가을이에요. 밤은 어이 수위감. 여기도 이제 대꾸 반복이죠. 녹음방초는 여름입니다. 여름이 다 저문 날에 해는 어이 더디가노. 여기까지 묶어보면 자, 임을 기다리면서 그만큼 시간에 경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정서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임을 기다린 시간이 오랫동안 경과가 되었다. 그래서 계절의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요? 오동추임 얘기하고 녹음방식에도 그래요. 밝은 달에 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며 해는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느냐.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해상사 알으시면, 이 내 마음을 아시면 임도응당 느끼리라. 그러니까 이미 내가 내가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임도응당 알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자, 독소고마 홀로 앉아 봤냐 잔등 등으로 벗을 삼아서 일총관장 썩은 물이 솟아나니 눈물이고 가슴 속에 물이 나서 피어나니 한숨입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눈물이 바다 되면 배를 타고 아니 가냐. 자, 서리법까지. 근데 눈물이 뭐가 될 정도야? 바다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갈 정도라고. 그만큼 슬픔의 깊이가 깊다는 얘기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한숨 끝에 불이 나면, 이것도 역시 다 과장된 표현입니다. 임의 옷에 담기리라. 그래서 이제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비애의 깊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태교와 웃던 웃음. 임 옆에서 웃던 웃음 생각하니 목이 맨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목이 매는 거예요.
걸 떠올린 것이고. 지척 동방. 원래 지척에 있었어. 가까워요. 가까웠는데 지금 현재는 뭐한가? 이건 과거겠죠? 천리가 된 거예요. 현재는 멀어진 겁니다. 현재의 처지죠. 그러니까 암울할 수밖에 없죠. 현재는 멀어진 거니까. 암울한 겁니다. 지척 동방 천리되어 바라보니 암울하다 이런 얘기예요. 만첩천이 기다리는 다양한 모습이야. 기다림의 만첩천이는 다양한 모습. 기다림의 다양한 모습. 내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경과됐으니까 기다림의 모습이 다양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한 붓으로조차 그려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한 붓으로 다 그리자 다 서리법이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역시 처지를 계속 한탄하고 있어요. 날개 돋친 학이 되면 날아가다 아니가랴. 학은 이제 분신설정한 거죠. 임에게 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날개 돋친 학이 되면 그렇게 날아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시고. 수업을 듣다가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놓치게 되면 영상 통해서 다시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영상에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산은 첩첩 고개 지고 물은 중중 흘러 근원되니, 산은 첩첩 고개를 만들고 여기서 물은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장애물이겠죠. 물은. 천지인간 이별 중에 나 같은 이 또 있는가? 꽃은 피어 절러지고 해도 다 점을 걷다. 그만큼 시간이 또 경과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얘기 계속하죠.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돌림노래 같이 계속해요. 자, 초로 같은 인의 인생. 초로라는 건 이슬과 풀이잖아. 예를 들어 순간성을 지닌 거거든. 유한성을 지녔어요. 유한성. 순간성과 유한성을 지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유한한 거지.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근데 왜 이 짧은 순간에도 나는 고통스러운 거야. 알겠지? 우리가 이슬 같은 인생인데 그 순간조차 고통스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죄로 못 죽는가. 그래서 유한성을 지닌 인생에서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인생 분명히 짧은 인생인데 왜 이 순간조차도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바람 불어 구준비와 구름기와 저문 날에 오락가락 빈방으로 혼자 서서 바장이며 임 계신데 바라보니 이내 마음이 다 허사로다 이거야.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지금. 공광미인 독상사는 예로부터 이런 예로부터 있어서 나만 겪은 건 아니야. 근데 나 혼자 그리워하는지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지 노류장화 꺾어두고 여기는 이제 계속 종결어미가 반복돼 있죠. 종결어미들 이런 것들. 그래서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이제 궁금증과 임에 대한 생각을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묶어보면 나 혼자 그리는지 임도 나를 그리워하는지 노류장을 꺾어두고 봄빛을 찾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사랑하시는지 산계야목 길을 들어놓을 줄 모름. 산계야목은 뭔가 거친 이런 닭이나 이런 것들인데 임을 이렇게 길들이지 못한 거예요. 노류장을 꺾어두고 봄빛을 다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보면 결국 임의 마음에 대한 임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과 염려가 있는 거죠. 임의 마음에 대한 궁금증과 염려. 자, 가는 길이 자취가 나면
오는 길이 무딜이라. 그만큼 내가 임을 생각하는 마음이 끝없이 이어지니까 길이 무뎌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한 번 주고 돌아가면 다시 오기 쉬울런가. 나에게 다시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궁금해요. 알겠지?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임에 대한 이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하는데 뭐 내용은 너무 쉬워서 문제 푸는 것도 뭐 전혀 보기 없이도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려운 게 없는.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역시 1번은 위치 찾는 문제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디냐면 여기 이행이에요. 상사불경, 인해신정. 누가 알아주겠느냐? 내 마음을. 내 진짜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 맞아요. 다른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세상 관계의 일부라랴 있죠? 세상 관계의 일부라랴. 자신이 거치 못하고 과장이면서 초조해하고 있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는 과거에도 있었다. 독수 공방은 나만 겪은 건 아니라는 거야. 예로부터 있건만 알겠지? 초현실적 존재, 뭐 조물주라던가 하나님 나오거나 하는데 거기서 비판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닌 것 같잖아, 상지가. 다음 2번. 표현법인데 밑줄이 있으니까 좀 편하네. 자, 음성상징어, 쟁쟁, 그지? 암암쟁쟁, 요거 있었죠? 그래서 화자의 암울한 상황 부각하고 있고요. 대꾸의 방식, 소망하는 거 맞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설정, 과장법이죠? 맞아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여기 이제 무상감 드러난 부분인데 비유는 맞아요. 초로 같은 인의 인생 있잖아. 무슨 죄로 못 죽는가 하는 건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나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건 아니에요. 4번이죠. 됐습니까? 의문형 문장,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 그지? 날 사람 어떻게 또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어. 자, 3번 볼게요. 자국계는 대조된 행위를 병렬적으로 제시해서 상사회정. 맞습니다. 전생 차생, 인연을 바탕으로 임을 만나기를 원한다. 맞아요. 썩은 물, 눈물, 한숨, 임의 부재로 인한 선언. 맞고요. 공방 미인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 여성 화자. 그죠? 공방 미인. 가는 길과 오는 길을 대비해서 떠난 임의 안위를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럼 길이 무뎌질 정도로 내가 임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 다음 현실 반영 들어갈 건데 이거